우리 저 임채원 원장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총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바쁘신데 이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어디십니까? 어디세요, 지금? 아, 거기 진천인데요. 그냥 네. 이거 세미나 때문에 잠깐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야, 오늘도 공무 중에 계시네. 네. 이것 때문에 공무 중입니다. 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K 기업가 정신 해서 기업가 정신 공부하는 모임인데 또 앞에 K자가 같이 달렸지 않습니까? K 이니시어티브 또 우리 원장님 하고 계시는데 네. 한번 네. 좀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들은 이것 좀또 녹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듣거든요. 아, 네네. 저희들 좀 녹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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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일 뭐 부산 가신다고 또 바쁘신데 그죠? 네. 예, 그 내일부터 3일간 거기 행정학회 학예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가서 축사도 우리 공동 개최로 축사도 하고 저희들이 네. 기획 세션을 하나 이렇게 K 인스티브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서울대 그 이수영 선생이랑 연대 양재진 선생이랑 이렇게 지정 토론하고요. 그다음에 네. 오후에도 하나 더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 저희들 6월 26일 날 유엔에서 우리 저 한국 대표부 대사관 대사님 모시고 유엔에서 행사에서도 아마 우리 저 유엔 우리 한국 대사님이 K 이니시애티브 이런 것도 좀 언급하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인사.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네. 그 지금 왜냐하면 외교부 쪽은 그 K 이니시애티브가 다 지침으로 다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네. 아마 총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아마 네. 국정 과제가 두 개가 K 인스티브 이거랑 그다음에 AI 두 개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그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한 68%, 70%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세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고 그 일본 도요타 기업 가치가 한 100, 3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한 2천조 정도 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 자동차의 일본의 자존심이 도요타 자동차인데 도요타 도요타 가치의 일곱 배, 여덟 배가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100대 기업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고 일본은 뭐 훨씬 더 적은 그런 규모잖아요. 백대기면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는? 하나?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13등이고요. 네. 삼성전자 13등이고 10등이고 하이닉스가 아마 14, 5등 정도 할 거고 1등이 엔비디아고요. 네. 네. 아마 10등 중에 한 8개 정도는 미국 기업이고 음. 뭐 하여튼 좀 한국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어, 저 해외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우리 중소벤처협회 회장도 계시고 네. 이 워싱턴 DC에서도 듣고 계시고 우리 정대율 우리 경상국립대학의 경희대 학장님이 이 남매 아카데미 지금 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대율 원장님 예, 인사 좀 하시죠. 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뭐 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 음, 지금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예. 아마 계속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죠? 지금은 어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중책을 맡고 계시는 우리 임채원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정과제가 K 이니셔티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니셔티브를 우리 여러 사람들 재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창, 제안하고 합창한다 이런 뜻으로요. 대한민국이 또 떼창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저 멕시코 저 월드컵 하는데도 우리 저 이제가 지금 저 우리가 저 주역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요즘 또 BTS가 뭐 폐막식 때 또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이런 시기에 국정과제로 우리 K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신 우리 임채원 원장님 모시고 오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정대일 우리 아카데미 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 3기 마지막 그 종강일입니다. 물론 뭐 내일 또 모여서 뭐 서울에서는 미팅을 하겠지만 오늘 특히 그 우리 그 임채원 원장님께서 또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공지하셨다시피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기업가정신과 한국정신문화 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23일 안동을 출발해서 24일 경주, 25일 진주해서 25일 날 우리 3기 수료식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 3기 외에도 우리 강의하신 분들 또 앞으로 4기에 또 등록하실 분들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원장님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원장님 강의 모시겠습니다. 네. 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 PPT를 조금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되었습니다. 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요일인데 이렇게 저녁에 또 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다. 네. 거기 김기찬 뭐 총장님께서 하시는 뭐 K 기업가 정신 그리고 남명 저도 뭐 본래 집이 마산이거든요. 그래서 남매에 관심이 많은 데다가 오늘 강의도 좀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동아시아 국가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성리학이라든지 그래서 남명이라든지 정조 뭐 이런 분들의 사상 이런 걸 하고 이게 현대적 의미가 뭘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K 인스티브 이게 국정 과제로 좀 중요성이 생긴 게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이제 1년이 지난 6월 8일 날 끝났습니다. 그때 1년 동안은 뭐 계엄과 뭐 내란 문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걸 정권들 5년 단임제 정부들이 봄, 여름, 가을 생애 주기가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그게 봄이었으면 이기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8년 4월에 있는 총선까지 이때가 정부의 여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년부터 한 29년까지가 가을, 그때는 결실을 맺어야 될 때고, 그 다음에 29년부터 30년은 아마 다음 대선으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 레임덕도 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한참 정부로 보면 지금 성숙기 혹은 성장기 일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 마침 총리도 바뀌고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김기찬 교수님이랑 뭐 K 기업가 정식, K 인스티브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 두 번째 이렇게 지금 올해 두 번째 뭐 성장기에 이게 전면적인 아젠다로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때 뭐 기자회견할 때 K 인스티브를 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역시나 의제로 삼을 게 이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은 보면 거기 계엄이나 내란 때문에 헌법 1조가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권인 나라 뭐 이런 것들이 그랬으면 지금부터는 대외적으로는 K 인이시티브, 대내적으로는 그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그다음 행복 추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로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 왔던 K 이니티브 이걸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45년에 해방 이후에 그 70년, 80년 동안에 진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왔던 담론이 있느냐? 그게 지금까지는 좀 미약했던 것 같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그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조선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저는 문명 쌓이는 걸그 행정학이지만 문명 쌓이는 걸 들여다보니까 조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선은 세종이 건국한 지 26년 만에 세종이 집권을 해서 그 때일은 절정을 조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지 세종이 했던 일은 그 불교국가 고려를 유교국가 조선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해방 이후에 70년,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세종시대처럼 대한민국의 뭐 절정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0년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좀 큰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특성으로 이렇게 좀 보면 K 인itiative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K 인스티튜트 구성 요소 이런 게 뭘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국가들은 그 네이션 스테이트 그냥 국민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냐 이렇게 근대 국가들이 500년 동안 해왔는데 K 인스티튜트는 그 국민 국가를 넘어가지고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도 같이 추구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에서 국정 목표가 국가 발전이 있고 인류의 안녕 이렇게 해야 K 이니시티브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K 이니시티브라는 게 외국인들이 보기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K 이니시티브 이러면 무슨 의제가 있고 그걸 같이 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뭐 만약에 거기 기후변화 이니시티브 이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고민한다는 의미이고 또 뭐 만약에 포용적 자본주의 이러면 포용적 자본주의를 여러 개 나라들이 여러 개 단체들이 모여서 고민을 한다. 본래 이니시티브 앞에서는 의제가 중심이 드는데 어떻게 거기 K 이니시티브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제가 됐었는데 한국이 주도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내용으로 가야 된다. 공감하는 거. 그러려면 모두가 국민국가가 있는데 그 위에 좀 더 위에 상위 가치로 인류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국가 이래야만 K 인itiative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정학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시대 그리고 북극 항로가 이어지는 지정학적인 거점이 대한민국입니다. 본래 인도 태평양은 미국이 그 중국을 감싸기 위해서 그뭐 쿼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도와 태평양을 잇는 전략인데 해양 전략인데 이게 본래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 나왔는데 그걸 미국이 받아가지고 인도 태평양 전략 그렇게 중국 봉쇄 전략처럼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게 부산뿐만 아니라 동해안 심하면 아주 목포까지 이렇게 그게 우리가 인도 태평양과 북극 항로를 잇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아마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해상 항로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때 만약에 대항해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말레카 해협 혹은 수에즈 운하 이런 데였는데 지금 인도 태평양과 북극 항로가 이어지면 주정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랬을 때 이 지정학 거점을 활용해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근대가 끝나고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기인데 이럴 때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게 K 이니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국가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 인류의 보편 가치를 같이 고민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이럴 때 K 이니시티브
이니셔티브가 뭔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상징하는 게 좀 그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이 있고 북극 항로 열리면 이렇게 한국이 지정학적 거점이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에 물리적인 연결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해양의 시대가 되면 양쪽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쟁할 텐데 그걸 아울러 가지고 좀 경제적인 주도권, 특히 우리는 지금 K조선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으니까 이 해양 시대 때 그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상 주도권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 단순한 그 뭐 물류 이런 걸 넘어서 좀 거대한 경제 블록, 그러니까 반도체 등 다양한 뭐지 산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공동체 이런 것도 한국이 좀 주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말씀드릴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K 인스티브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인도네시아도 혹은 우즈베키스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해 보면 세 가지 파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해양 이니티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영어로 맨카인드라 하지 않고 휴먼카인드라고 좀 이름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남녀 평등 시대니까 맨카인드 하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태평양 북극 항로를 연결하는 이걸 인류 해양 시대라고 하면 16세기 대항해 시대처럼 새로운 인류 해양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지정학적 거점에서 해양 주도권하고 그게 연계된 경제 공동체 이런 걸 주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한국이. 그래서 지정학하고 경제 이런 문제를 인류 해양 이니시티브 이렇게 한번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거기 아마 그 K 기업가 정신이나 난명 사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인류 르네상스 이니시티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난명 조직의 성리학이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을 받는다? 혹은 유엔에서 이 주제로 우리가 스피치를 한다? 이런 시절이 어리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동아시아가 1842년에 아편전쟁이 끝나고 난징 조약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 주도권을 서양에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서세동정, 우리는 우리 걸 버리고 서양을 쫓아가기 급급했던 한 1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뭐 8년 전에 촛불 뭐 이렇게 하는데 한류 붐이 단순히 K-팝이 아니라 영화, 그다음 한강의 뭐 소설 앞으로 이게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문화적으로 예술 파트 여러 파트에서 일어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한 지난 180년 동안 난명의 성리학 이런 것들은 빨리 극복해야 될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아시아 국가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걸 버리고 서양을 쫓아가야만 했던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특별히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삼성전자처럼 세계 10대 기업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럼 그게 뭔가 문화적인 뿌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인류 르네상스는 이게 기원 생동인데 좀 문명사적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한 5세기, 6세기에 거기 중국에 동아시아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후한에. 그때 인도 문명이 선진 문명이었죠. 그리고 중국 문명은 그걸 받아들이는 따라가는 문명이고 이 두 개가 크게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걸 사역 같은 사람은 기운생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12세기 정도에 주자가 신유학으로 다시 정리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보면 그 동아시아가 본래 있었는데 1842년 19세기 말에 서양 문명이 들어옵니다. 두 개 큰 문명이 충돌을 하죠. 두물머리에서 소용돌이 치다가 그 소용돌이에 섞이고 섞였다가 지금 한류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렇게 한류라고 하지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이런 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홍콩에서 있었거든요. 한때는 일본에서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두 개의 문화가 문명이 충돌해가지고 융합된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뭐 K 웨이버 K 이니시티브에서는 본래 거기 서양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건 중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됩니다. 한국만 되고 있습니다. 촛불 같은 정치적인 큰 파장도 국민주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힘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정치와 문화가 결합한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동양도 서양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인류의 문화거든요. 인류 문명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걸 인류 르네상스 이니티브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그 피렌체에 있었던 이탈리아, 유럽의 르네상스 그것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새로운 형태에서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는 서구 문명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는 이니시티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다른 뭐 어디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문명이 크게 소용돌이 치고 다른 쪽의 문명도 들어올 수 있으면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문화예술 이런 파트를 하나 묶어가지고 인류 르네상스 이니시티브라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전자정부를 계속 뭐 유엔에서 평가하기에 세계 1위입니다. 그 미국은 좀 생성형 AI가 있고 유럽은 그 익스펜셜 AI라고 경험형 AI라고 제프리 힌턴 이런 사람들이 본래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미국의 자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새로운 모색을 합니다. 경험형 AI 이러는데 동아시아도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챗 GPT나 이런 것들을 거기도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인간의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얼굴이 있는 A라고 생각하면 어떤 AI일까? 아마 4, 50대 그 뭐 백인 유럽 남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동아시아에는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 동아시아적인 그 문해와 예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식의 AI도 가능하지 않을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전자정부 1위가 있고 그걸 다양하게 넘어가지고 AI를 좀 앞으로는 인류 AI 정부 이런 게 출연할 텐데 그 표준이나 온라인 AI 거버넌스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포괄적으로 이 세 개의 이니시티브를 구성을 해가지고 K 이니시티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 역량이 중요한데 지금 앞으로는 거기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 이걸 실현하는 역량과 기능을 구현하는 임무지향적 국가 이게 대내적으로 역량 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명 선생님 지금 성리학 이야기하지만 남명 선생님도 결국 그 뭐지 성리학이라든지 이때서 그 엑기스가 되는 거는 중용에 나는 천하국가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3천년 혹은 5천년 동안 동아시아가 추구해 왔던 전통적인 국가론인데 정조가 대항 위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합니다. 그게 동아시아의 거기 인류국가 K 인스티튜트 역사적 기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K 인스티튜트 역사적으로 보면 고유한 문명의 천하 국가가 있었고 서세동점의 시기에 우리가 서양을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합쳐가지고 이 천하 국가를 넘어가지고 한류라든지 새로운 차원의 K 이니시티브 인류 국가, 국민 국가를 넘어선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K 인스티튜트는 내부적으로 양면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국민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넘어선 인류국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지역적인 강국을 넘어가지고 인류 보편 문명의 보편 가치를 선도하고 지구적 문제에도 좀 문명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국가. 그런 식으로 좀 크게 좀 개념을 잡으면 그게
K-인itiative 하는 말이 주는 그 협소함, 그건 좀 국수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이럴 텐데요. 애국주의라든지 지나치게. 그러면 해외가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통의 가치로 하려면 인류국가 이렇게 지향을 하면 좀 높은 가치를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국가라는 게 지난 70년, 80년 동안 발전 국가를 통해서 우리 성장해왔다는 걸 다 아는데 좀 발전 국가라는 게 좀 배제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성장에만 집중하고 약자가 소외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좀 포용적인 국가로 가야 되겠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화국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 지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기술이 좀 제가 뭐 받쳐주지 못해가지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좀 큰 이렇게 비전으로 보면 앞으로 한 25년 뒤에 좀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면 우리가 세계 5대 강국이 돼 있지 않을까. 특히 인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미국과 중국이 두 개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가 부상할 것 같고, 그다음 유럽을 하나로 묶으면 영국까지 하면 유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이그 인류 그 문명국가의 담론은 한 2019년, 18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좀 비웃었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다섯 번째 국가로 가느냐. 그런데 참 세상이 이상합니다. 이게 현실로 거의 다가가 와 있습니다. 그냥 그때만 해도 일본을 넘어서는 국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럼 뭐 어떤 내용으로 채울 거냐 이럴 텐데 지금 K-니티브의 정점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혁신, 전자정부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고 좀 세계적인 표준으로 승화하고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좀 글로벌 인류 5대 문명 국가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미국과 중국은 하드 파워 정치 군사 중심이니까 우리는 그 소프트 파워로 가고 이랬을 때 헤게모니를 좀 도덕적 우위성 지금 사람들이 거기 트럼프에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저 패권주의지 시진핑 체제를 인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좀 희망이 있어야 빛이, 인류의 빛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도덕적 주도권을 한국이 잘하면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평화국가라든지 문명적 담론으로 할 수 있으면 만약에 2050년에 좀 포부를 크게 가지면 그런 식으로 좀 도덕적 쪽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다섯 번째 국가, 이런 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캐퍼빌리티 스테이트, 내부적인 캐퍼빌리티 스테이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잘 키워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 AI 시대에 또 동아시아적인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문학적 삭상까지 어떻게 새로운 그 세계를 창조해내는지 이런 좀 큰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게 발전국가 경제 성장이 오래됐던 시기가 있고 여기 보니까 성경용 선생님께서 뭐 여기 그 같이 그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명할 때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거기 문재인 정부에서 그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혁신과 포용이라는 게 사실은 좀 반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주는 중간 개념이 뭘까 이럴 때 저희들이 역량을 잡습니다. 역량. 포용적이기 위해서도 역량이 필요하고 혁신적이면 역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 코와 그걸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역량으로 잡았었고 그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면 그게 역량 국가이고 또 한편으로는 표준으로 인류 국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지구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보면 한국이 발전 국가의 과거와 포용 국가 혹은 사회 투자를 하는
현재와 그걸 넘어서는 전 지구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국가, 인류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 이렇게 2050년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매번 하는 이야기들, 뭐 그냥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는 K라는 게 한국적이지만 또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쳐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K 이니시티브란 말이 사람들한테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K 이니시티브 어차피 그게 대선 때부터 대통령이 워딩으로 썼고 지금 대통령님이 워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정책을 하는 수준에서는 맞춰야 되니까 국가기관은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고 한국적이라는 게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게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면 좀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영양국가하고 인류국가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면 그 영양국가는 단순하게 경제력이나 군사 강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인류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한 30분 정도 했었는데요. 한 15분 정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뭐 같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국가는 결국 역량이라는 게 국가 역량이라는 게 개인 역량 저는 이제 뭐 국가 인재원에 있으니까 인재 역량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할 거고 이걸 어떻게 AI 시대의 리터러시라든지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건가 이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또 한 개는 시스템이 좋아야 되겠죠. 이게 제도 역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조금 AIC는 애자일하게 희민하게 움직이는 정부 이렇게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니까 공동체 역량 이 세 개 역량을 좀 잘 만들어내는 것 혹은 어떤 식으로 거기 서로 영향을 주면서 키워내는 것 이런 것들이 역량국가의 구성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문재인 정부 때 포용국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으니까 지금 역량정진이라는 그때 중요한 게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역량을 정진하는 게 필요하고 포용되기 위해서도 혹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역량 국민 역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진화시키면 역량 국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 정조라든지 남명도 자기 수양을 하며 수기 치연을 하면서 중요한 게 제일 먼저가 자기를 닦는다고 할 때 결국 역량을 지금의 관점에 보면 역량을 정진시키는 거고 발전국가도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어딘가에 불균형 먼저 어딘가를 집중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를 할까? 그때 국가가 알려줘야 했던 거고 그때 국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역량을 키우는가 교육 발전을 어떻게 능력 발전을 시킬 건가 이런 게 핵심이었고 그는 문명적인 전통 속에 지금 역량국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동아시아 사람은 하기 시습지 불응역화 이 말이 누구에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키워드입니다. 공자 시대부터 그 워딩이 시작됐거든요. 그 앞에 뭐 주나라 이전에도 있지만은 그때부터 동아시아 문명은 학습 사회입니다. 이게 지금 AI 시대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AI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요즘 주요한 AI 그게 원천 기술이 있는 논문들은 보면 제일 저자가 거의 다 아시아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명적인 DNA라는 게 그 공자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3천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학습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학습이고 개인 학습이고 그걸 통해서 역량의 증진이었는데 그게 지금 AI 시대하고 기묘하게 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국민 역량 이럴 때 뭐 거기 역량 개발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동아시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닐까 싶고 사실은 역량 국가 이게 제가 뭐 싱가포르인데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아시아 모델인 것 같다. 우리의 기억 속에 문명적인 기억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지? 그게 그 라이 샤워라든지
페어뱅크에는 그 동아시아 문명사를 60년대 미국에서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극동 이러다가 일본, 중국 이렇게 따로 하다가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걸 다시 하버드에 있는 두 역사학자가 개념 분류를 하는데 그때 동아시아 특징을 네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가 한자고 불교, 유교, 율령, 그다음에 율령 체제입니다. 관료제라는 거죠. 그 관료제는 과거제하고 붙어 있는 거고 학습 사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AI 시대 때 그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게 역량으로 잘 매칭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그냥 사회과학을 하니까 이게 동아시아의 맥락도 있지만 이 역량이라는 게 결국 거기 보편적인 이론은 뭘까를 고민했을 때 그 센하고 마스 누스바움을 찾았습니다. 이 역량 이론을 보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뭐 그냥 이거 했던 이야기 쭉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갈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까지 했던 동업 반복익들입니다. 그래서 좀 유능한 국가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네. 일요일인데 그냥 좀 편하게 좀 쉽게 쉽게 말씀드리고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게 보고 있으면 인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할 건가.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니까 애자일하게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인문학적인 통찰이 어떨 건가. 이 와중에 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뭐지 K니티브의 파워 이런 걸 하면 좀 인류 5대 문명국가 혹은 인류 국가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그다음에 영양국가라고 할 때는 결국 헌법 가치죠. 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 이러는데 어쩌면 뭐 영양국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인간의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인 이렇게 존엄과 행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건가. 인간과 존엄이는 가치의 문제고 그건 철학자나 뭐 역사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희처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정책에서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구동해내야 되거든요. 그 실질이 담보돼야 되니까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역량이고 그걸 국가가 혹은 사회가 개인에게 만들어주고 혹은 그 시스템 자체가 역량이 큰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정책 수단으로서 역량 이거 두 개가 결합한 게 역량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들은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넘기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센과 누스바움 이야기들인데 이건 나중에 PPT를 공유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국가의 임무라는 거, 역량 국가는 국민이 굶주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하고 복지를 통해서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의 총량을 늘려주는 것. 그래서 행복 추구가 가능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지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뭐 그냥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뭐 그림만 보도 이런 건 뭐 그래 아실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사회자본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인프라와 투자와 가치와 결과로 보면 제 상위는 결국 인간의 존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능한 국가가 존엄을 지킨다. 이게 역량 국가의 실질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관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뭐, 그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K-20라는 게 대내적으로 영양국가, 대외적으로 인류국가,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좀 진화해 나간다면 한 2050년경에는 뭐 인류의 5대 문명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인류 해양 시대에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북극이 녹아내리면, 남극이 녹아내리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때 뭐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위기도 있을 텐데 그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지정학적 거점, 옛날에 그 수에즈라든지 거기 동남아의 말레카 같은 그런 기회가 지정학적 기회가 한반도에 올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류, 케이팝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문화 파트, 예술 파트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까지 다 확대될 거고 그 지금도 지금 문학 정도에 있지만 그 역사, 철학, 사회과학 이렇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아마 거기 사상이나 종교까지 한국에서 좀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 양식으로서 한류하고 K인 시대 이걸 넘어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한국이 잘 산다가 아니고 동서양 문명 또는 제3세계 문명하고 합쳐가지고 새로운 인류 문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주도성을 잘 인류의 보편적 가치하고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그 지금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뒤에는 그냥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네, 예,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큰 어떤 국가의 비전과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이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세계적인 위상이 있는가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보면. 그래서, 앞에 뭐 강의하기 전에도 우리 김기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고, 네, 특히 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 거의 뭐 200위권 안에는 무슨 많은 기업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역량이 상당히 대단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실은 국운이 뻗어나가는데 엄청난 하나의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우리 남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혹시 좀 우려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뻥튀기로 이런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본래 제가 이걸 뭐지 뉴스 토마토라고 그 후배가 칼럼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그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정권이나 이쪽 진보 쪽이 그 야당일 때 이런 비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장밋빛 설계를 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큰 흐름이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큰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날도 아마 권순기 총장님하고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MOU를 할 겁니다. 예. 우리 원장님 혹시 그때 임치원 이사 원장님 혹시 되시면은 꼭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며칠에 합니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왜냐하면은 7월 10일이 어, 이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되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예.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또 원장님 발표하는 내용들이 잘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7월 23일과 24일의 일정에 대해서 안동의 반명호 부시장하고 전 국가위원을 짜고 그 이튿 아침에는 이제 예, 종택이 온해에 있습니다. 여기 노송종이라는데요. 그거 갔다가 그 보고 나서 그 이틀 아침은 온해 마을에서 태계 스님이 태어난 동네에서 식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반 부시장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일정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가능한지. 예, 보고 다시 예, 그 국학진흥원
내서 헤어질 계획, 헤어지는 한 10시경에 아마 경주에 또 우리가 일정이 있으니까 경주로 가게 될 것 같은 일정입니다. 일정적 잠정안은 조금 전에 우리 정대열 원장님이 여기에 표시해 놨는데 이건 아주 잠정적은 아니니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아마 전체 일정들이 배부가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무르 시대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그게 헌신할 사람들을 핵심 인재를 공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기찬 회장님께서 교황청에서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해서 그 한국의 나눔의 문화가 펼쳐지면은, 성심당 같은 그런 기업이 펼쳐지면은 자본주의가 바뀔 수 있다는 이렇게 글도 엄청 가슴을 뛰게 했는데, 오늘 그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K 이니시티브라는, 한국이 이렇게 제안하고 같이 전 세계에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엄청난 큰 그림. 그래, 제가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가 되는데, 문화는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한국의 이렇게 문화가 예술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는 확인하고 있는데, 드디어 기업가 정신도 지금 우리가 남명 아카데미에 제가 지금 3년째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드디어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는 거를 해서 세계가 평화롭고 일체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주제 보고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거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 기다렸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의 미래가 되구나.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생기겠다. 2050년 되면은 세계 5대 국가가 된다. 그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가 내일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다 잡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는 역량 국가. 자, 역량 국가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그 K 이니시어티브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은 가능성을 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진주 국제 포럼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정대일 학자님, 우리 임채원 원장님 모시고 이런 주제도 한번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채원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발제하신 거 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번 토론회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그 임채원 원장님, 다만 이게 K 이니시어티브의 앞으로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그게 총리실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관련된 지금 일단 정부는 제일 첫 번째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할 때는 아이디어가 심플했는데 산업 일등이 뭐냐, 뭐 반도체, 조선, K뷰티 뭐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문체부라든지 다른 부처들은 그게 그걸 넘어가지고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확산될 건가, 특히 경제부처 중심으로 지금 안을 그게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것도 좀 발표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남명 뭐 도시각해 뭐 이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이니시티브면 사실은 공통의 주제를 두고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 교수님이 하시는 K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뭐 핵심적인 담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국가인재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 전자정부 혹은 AI 정부 이걸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한국 공무원들도 뭐 관심 있는데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한 게 뭐냐면 요즘은 번역기를 달면 한 21개국어로 동시에 번역이 됩니다. 언어로 그다음에 그 문자로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게 그 뭐 글로벌 표준 전자정부 혹은 정부 파트에서는 상당한 진화가 있을 것 같고 부처별로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하여튼 네.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이 5천 년 만에 온 이 좋은 기회를 국내에만 가지지 말고 해외로 보내가지고 꼭 합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합창하고 떼창해야지 네.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 특히 아시아 기업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좀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원장님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K 이니셔티브 그 영역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K 기업가 정신, 남면 K 기업가 정신이 그 안에 꼭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러한 그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혹시 그 내용이? 뭐 김미성 교수님께서 그거 잘 하시고 계신데 아마 아파트의 경제 파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K기업가 정신 이제 포럼하는 것들은 그 인류 르네상스 이니시티브 특히나 기업가 정신은 유교 자본주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파트에서 하면 뭐 저 정신 문명으로 이렇게 여러 그 뭐 세계에서 호응을 받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K 이니셔티브 오늘 그 강의 말씀 듣고 저도 느낀 게, 야, 여기에서 이 남명 사상이 사실 그 추구하는 바가 공동체 가치 추구인데, 공동체라는 건 뭐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 바탕을 이루는 사상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명 K기업가 정신 아니면 K기업가 정신 이러한 요소가 K 이니셔티브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거기 유교 자본주의 이렇게 할 때 중국에서 원래 유교 국가인데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뭘까를 연구했었는데 그게 주로 안희성 그 안상들이라고 그러던데 그 상업 자본을 연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그래 사람들이 궁금해 아마 K 기업가정시도 제가 듣기로는 김기찬 그 총장님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원인이 뭔가 그걸로 출발하다가 아 그 뿌리가 뭐 지수초등학교 남명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촉적이고 상징인데 그걸 해외에서 도대체 한국이라는 저 나라는 혹은 동아시아는 왜 저렇게 부흥하고 지금 있을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뭐 압축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그 1인당 소득 100달러에서 지금 정도로 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한 180년 동안 억압돼 가지고 짓눌려 있다가 회복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예. 본래 가지고 있던 게 뭐냐? 그걸 사람들이 물을 끄고 그게 아마 이 K기업가 정신 혹은 남명 사상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아까 허선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2050년 되면 그 북극 그 해양 그것도 이렇게 루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1의 그 국가가 그러니까 정신 문화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예, 저는 우리 우리 K 이니셔티브의 가장 핵심 고객 중에 하나가 700만 명에 있는 700만 명 해외 동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정말 요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있어서 도요타보다도 이렇게 좋아진 나라.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앞으로 잠시 이렇게 뭐
BTS가 한번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문명이 되고 신르네상스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꿈을 우리 원장님께서 계속 던져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가 K기업가 정신이 될 거고 또 K컬처가 K문화가 연료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김미탄 회장님이 최근에 정말로 좋은 그 정보를 제가 카톡에 공유하는 걸 보고 그 사람 정신 그 지수를 만든다고 해서 아이만 교수님이 발표했는 것을 그걸 그 공개를 하셨던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제가 잼 연구를 약 원래 공식적으로 대표를 6년 했고 책 만들고 참관하면 한 8, 9년 동안 관여했습니다. 하면서 그 GM 지표가 상당히 참 우수한 지표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성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우리 계획과 정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임 원장님이 발표하신 우리나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새 그 유교 문화 또 주자학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실제 우리가 남명뿐만 아니라 훌륭한 분이 참 많아요. 이런 뿌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걸 진정으로 우리가 연구해보고 하면은 우리들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결국은 그 최근에 그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도덕 감성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과 다 그 영향을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여기 남명의 아카데미에서 특히 김희찬 교수님이 글로벌하게 다니시면서 많이 알리고 또 오늘 또 임 원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일을 하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또 정대월 회장님, 또 박원석 원장님, 교수님 수고하시고 또 언론에서 정창훈 또 사장님과 또 우리가 이웅호 교수님, 이웅호 논설위원님 이런 분들도 언론에 계시고 허대 대표님 같은 분은 특히 현장에서 경영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김 교수님 기업가 정신 그 사람 정신 기업가 정신 질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국가별 비교할 때 홉스테더 지수를 많이 썼는데 예, 맞아요. 아마 이번에는 우리 갤럽 자료하고 예, 우리 GM 자료를 합쳐가지고 문명 자료로 문명 지수로 만들어서 43개국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제가 6월 26일 이후에 지금 우리 유엔에서 한번 발표하고 나서 좀 더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우리 임채훈 원장님은 또 이제 10시쯤 돼서 내일 또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임채훈 원장님은 일단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